압구정 의사 이건민. 딱 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재밌는데? 죄송합니다. 원장님 잘못해요. 원장님, 쓸모 있는 정보들을 제가 안 하고 먹어보세요. 우리 편집자님이 이제 영상 편집해서 저희 촬영한 걸 이제 보여주시는데 피드백 드릴 게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원장님 직접 피드백을 해요? 아, 그럼요. 이거 제가 당연히 제 영상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보들은 참고 자료라던가 이제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은 제가 모아가지고 이제 편집자님한테 전달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지죠. 대행하는 업체에서 다 해주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맡기는 게 편하긴 한데 저는 제 성격이 뭔가 이 한 문장 한 문장까지 제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나가야 팩트 체크도 되고 구독자들이 보시기에도 혼선이 있을 만한 내용들은 또 빼고 정리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강박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완벽주의의 또 다른 말은 강박장이죠. 강박장. 근데 저는 이게 다행히 그래도 이게 제 업과 관련해서 발현이 되다 보니까 좀 성과가 잘 나는 편이지만 사실 또 제가 제 본업과 관련된 거 외에는 막 그렇게 막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여행을 간다던가 이럴 때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대로 저기 갈까? 그냥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뭔가 인생의 밸런스가 맞아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박적이잖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저와 함께 지내는 제 와이프, 뭐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 참 고마워요. 때론 되게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고 까칠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주고 좀 이해해주다 보니까 본업에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막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거는 제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절대 감수하기 싫은 거는 우리 환자들이 뭔가 수술의 퀄리티나 아니면 내 진료에 의해서 좀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건 저는 죽어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강박증이 많네요. 완벽주의라고 표현해 주시겠어요? 퇴근은 도대체 언제? 퇴근 지금 9시네요. 이제 퇴근해야죠. 이제 가시죠. 이제 그만 끝. 아 이거 TV 꺼야지. TV 꺼야지.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리얼하게 찍어달라면서요. 아 근데 옷은 갈아입어야죠. 제 팬티를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어디 가세요? 이거 빨래대 놔야겠죠? 이건 뭐예요? 아 이거요? 병원에서 환자와의 추억, 저희 직원들과의 추억을 좀 진열해 놨어요. 이러면 다 이렇게 환자분들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인상 깊어요. 우리 PD님과의 우정, 비공개.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이랑 뭔가 저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네. 탈모라는 걸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또 그 중에는 그래도 저와의 이런 추억. 왜냐면 이게 모발 이식을 해도 1년 동안 저를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니까 그리고 또 탈모 치료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2주마다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 많이 쌓여가지고 뭔가 저도 갖고 싶고 이 환자분도 갖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필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보통 같이 찍어서 이렇게 환자분들 드리고 저도 간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 제가 수술해드린 분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제가 그날 참석해서 축의금도 두둑하게 드렸던 분입니다. 근데 원장님, 네? 얼굴이 좀 많이 바뀌신 거. 이때 살도 좀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감사하죠. 이게 하나하나씩 다 추억이 있는 사진들이고 이 병원에 대한 애정도 좀 많아지고 모든 환자분들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볼 때마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또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죠.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머리가 아직까지 이만큼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매일마다 이렇게 마지막에 퇴근하세요? 그렇죠. 거의 매일 마지막에 퇴근하고 뒷정리하고 그렇게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3년 차인데 거의 매일같이 시작한 이래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과학고 때 제가 꼴찌에서 벗어나려고 새벽 3시까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공부했던 그때 근성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과거의 저한테도 항상 감사해요. 그 기억이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좁아요. 하지만 저는 좁고 깊은 관계를 좀 선호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확장 이전을 하면서 정말 고급진 이 스피커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요? 몰랐는데 제네바라고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 3, 40 하지 않아요? 180만 원이에요.
이게요? 이게 엄청 유명한 거더라고요. 부자인 친구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머리 심어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확장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를 초대를 했었고 사실 그 친구도 막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부자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이렇게 멋진 공간에 그만큼 멋진 환자분들이 올 텐데 거기를 좀 더 빛내줄 수 있는 좀 스피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디오계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엔 이게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실제 2달을 기다려서 받았어요. 이게 어제 왔어요. 한 3, 40만 원짜리 사줘도 되게 괜찮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의 병원에는 이 오디오가 잘 어울려 라고 하면서 이 준비해준 마음이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식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식물들도 다 선물을 받은 것들이에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인간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도 뭔가 좀 사회생활을 좀 더 인간관계의 폭을 더 넓혀야 되는 건 아닌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가고 그 길을 같이 응원해준 사람들이 주변에 남아있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되게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뭐 어디 가서 뭐 잘 나가는 사람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족, 내 환자, 내 병원, 모발이식 저는 딱 그것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원장님 그 친구분이 나중에 탈모에 걸리면 모발이식 DC 해주시나요? 정가로 해야죠. 친구는 친구인 거고 모발이식은 모발이식이고 정가로 해야죠. 다 껐는지 확인 좀 할게요. 이제 집에 가시나요? 네, 이제 퇴근해야죠. 경기가 잘 되었습니다. 안전지킴이 퇴근합니다. 야, 제일 늦게 퇴근하시네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출근은 제가 제일 빨라요. 여기 7시에 출근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강남 쪽은 10시, 11시가 오픈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출근해요? 저희는 모발이식 수술 시간이 길잖아요. 네, 나갑니다. 수술 때는 제가 뭐 상담이나 외래나 치료 일정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일찍 시작해가지고 수술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불금 같은 거 안 보내고 싶으세요? 9시니까 출근을 위해서는 집에 가서 자야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술을 안 마셔요. 그럼 뭐 하고 노세요, 퇴근하고? 노는 게 뭐죠? 농담이고요. 요즘에 좀 집에 가면 주로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아요. 이제 집에 가면 또 막 이제 여러 가지 또 미팅들이 좀 잡혀 있거든요. 그거 다 끝내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남는데 그땐 또 아이랑 놀고 그러고 나면 한 30분 남아요. 이제 그때 좀 독서 좀 해요. 본인만의 뭔가 놀거나 그런 시간이 없으세요? 저 내일 아침에 킥복싱 해요. 아니, 유흥이나 유희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킥복싱이 유희죠. 아니 뭔가 막 술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게 이렇게 재밌지 않다 보니까 그냥 독서하고 킥복싱하고 이런 게 저는 사실 킥복싱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유희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헬창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헬스를 진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특전사 있을 때부터. 근데 이제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킥복싱을 하면서 유산소성 운동을 많이 하니까 심장이 막 걸렁걸렁 뛰는 경험들을 하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울감이 많이 사라진다 그래야 되나? 확실히 최근에 좀 우울감이 많이 심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부터 또 되게 삶에 활력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뭐 이런 구독자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어. 그래서 우울해. 그걸 왜 우울하지? 막 이럴 게 아니라 그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려고 뭔가 다양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킥복싱도 하고 있지만 요즘에 한강 러닝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번 주 일요일만 해도 10km 러닝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고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집에 가시는 거 아닌가요? 실은 내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좀 꽃을 사러 왔어요. 원래 이렇게 꽃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날에는 이제 와이프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꽃집에 가는 편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녁 9시잖아요. 지금은 꽃집들은 보통 다 문을 닫는데 이렇게 무인 꽃집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거 어때요? 오, 이렇게 비싼 걸 사준다고요? 8만 원이요? 근데 이 반팔티가 8만 원이 넘지 않을 텐데? 옷이나 막 뭔가 뭐 거치장 하는데 쓰는 돈은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받고 제 와이프가 엄청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뭔가 되게 소중한 선물이 된다고 하면 이 돈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와이프한테 참 감사한 마음이 커요. 이걸 떼서 하면 되죠. 이거를? 그러네. 그게 아니라 됐다. 자주 꽃집에 가는 편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꽃이에요.
누군가는 돈 낭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받고 행복해하는 선물이라면 저는 뭐 금액을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내 덕분에 큰 병원의 대표 원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병원이라는 걸 할 때, 개원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겁도 나고 좀 두려움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빠만한 사람이 어딨어, 오빠는 최고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준 게 제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야, 가방에 담아가시게요? 그건 아니고 어제 와이프 주려고 편지를 썼어요. 어제 밤늦게 거의 새벽까지 썼던 것 같아요. 편지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공책을 잘라가지고 만들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 아날로그 감성이 주는 감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중요한 날에는 꼭 손편지로 써서 제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아무리 제가 바빠도 좀 챙기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내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런 이런 게 없는 게 나아요. 가시죠. 자, 저희 놓고 온 거 없어요?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당연한 거는 절대 없다. 이 사람이 내 와이프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제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와이프와 나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한테는 소홀하면서 뭔가 환자분들한테는 엄청 친절하고 남한테만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내 가족한테 잘하는 게 이 사회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사람들한테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 사람의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 내 부모님, 그 다음에 내 직원들, 그 다음에 또 나의 환자들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반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해야 이 관계가 좀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연하다는 건 없다. 그 사람이 해준 것들, 그 사람과의 관계들이 항상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이 관계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여담인데 머리카락이 없기 전에 탈모약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 남아있는 자기 머리에게도 감사하다. 감사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